안녕하세요, 성훈축밥입니다. 오늘은 3.1절! 오늘은 대한독립 만세 제 106주년 3.1절입니다. 그것보다 영상이 거의 한 달 만에 올라왔죠. 다음에 2월 월말정산 영상에서도 얘기할 건데, 제가 2월 초에 코로나에 걸려서 목이 쉬어가지고 거의 3주가 넘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거의 무슨 바람 소리만 나는 레벨로 목이 막 엄청 붓고 기침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스크립트랑 책 다 준비해놓고 이제 녹음하고 찍기만 하면 되는 영상이 많았는데, 그래서 2월이 그렇게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 밀린 영상들은 차차 올라올 거고요. 일단 오늘은 3.1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3.1절 관련해서 읽을 만한 책이 없을까 싶어서 책장을 좀 뒤져보다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한국사 책을 몇 권 골라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참 좋아했어요. 이제 역사 사랑이 절정이었을 때가 중고등학교 때? 막 수능 선택 과목으로 국사, 근현대사, 세계사, 3사 콤보를 해갖고 주변에서 제정신이냐는 소리를 종종 들었었는데,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좋아했던 역사 과목들이 그나마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학생 때 주로 교과서랑 부교재들, 그리고 학교 도서관 책들로 역사 덕질을 했다 보니까 지금 제 책장에는 역사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한국사는 차라리 교재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사라고 하면 저는 이제 주로 삼국시대, 바로 뒤에 이어지는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를 주로 많이 읽었습니다. 고려도 좋긴 한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 대하사극이 엄청 흥행했다 보니까 대하사극이 주로 조선이 많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이 있으니까 기록도 자세해서 고증하기 좋고 소재도 많고, 그래서 그거 영향인 것 같긴 합니다. 조선 중에서는 임진왜란이랑 후기에 영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오면 좋아한다고는 말 못하죠. 알아야 하니까 열받아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선. 첫 번째는 엄청 유명한 대중서입니다.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진짜 유명하죠. 지금은 이제 표지가 다른 걸로 개정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0몇 년 전 표지예요. 옛날에는 백과사전도 그렇고 이 조선왕조실록도 CD로 막 팔고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백과사전 CD를 갖고 계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백과사전의 내용들이 네이버나 위키피디아 같은 데 흡수돼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 됐듯이 조선왕조실록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사이트가 있어요. 나라에서 만든 국사편찬위원회 하위 사이트거든요. 거기서 실록별로 또 키워드로 검색도 할 수 있게 아카이빙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어디 방송에서 김영하 작가님이 코끼리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실록에 나오는 코끼리. 사이트 내에 있는 검색창에 코끼리라고 넣으면 실록에 코끼리가 등장하는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조선에 코끼리가 왔었다니까요, 진짜로. 어쨌든 이렇게 무료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뭐하러 책으로 보느냐. 이게 실록의 내용이 생각보다 방대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막 외교하면서 코끼리를 갖는 바람에 사육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들 실제로 있었다고 하니까 참 흥미롭긴 한데, 조선 전체 역사의 흐름을 생각하면 너무 세부적이다 이거죠. 한나라의 왕이 짧게 살다 가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평균 몇십 년 나라를 다스리면서 행한 일들을 다 기록한 건데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요약본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큰 틀을 살펴보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해당 왕 때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과 그대에 행해진 외교, 정치, 경제정책,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 같이 중요한 이야깃거리들을 추려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마다 분량이 다른데, 조선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쉽게 상상이 가죠. 태조 이성계 당연히 많고, 태종 이방원 많죠. 세종대왕님이 안 많으면은 큰일이 나죠. 선조, 또 영조, 정조, 마지막으로 고종. 그리고 순종 때 1910년 한일 합병이 일어나면서 조선은 멸망합니다. 3.1절은 1919, 1919년이니까 9년 뒤네요. 일제강점기. 어쨌든 사극이나 퓨전 사극으로 조선을 뜨문뜨문 접해서 도대체 이게 어디쯤이냐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신 분들께는 요약본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록이라서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물론 흥미가 있는 왕부터 읽어도 좋고요. 조선이 아무래도 가장 대한민국과 가까운 왕조다 보니까 접하기도 쉽고 읽기도 친숙하고, 그래서 역사 입문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요즘도 학교에서 조선왕조 외우나요? 태정태세 문단세? 저는 이게 하도 어릴 때 외워서 아주 어렸을 때 열심히 외운 건 장기기억장치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두 번째는 같은 조선인데 임진왜란 시대의 책입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인데요. 저는 옛날에 이거 서예문집에서 나온 옛날 책들 시리즈 있거든요. 제가 출판사 서예문집도 좋아하고 그 시리즈도 되게 좋아합니다. 거기에 징비록도 있고 난중일기도 있고 하멜표류기도 있고 어쨌든 그걸로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책은 작년에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디자인이 마치 비석을 연상시키는 단단한 느낌의 스톤블랙 컬러 표지예요. 예뻐서 일단 마음에 듭니다. 이 책 제가 2024년 올해의 책에 넣었던 책이죠. 11월 말쯤에 읽었는데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어서 올해의 책에 넣었었는데 그때는 영상도 없고 새로 만드느라 내용 설명도 적고 적당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얘기한 실록은 국가적 기록인데 이 징비록은 유성룡 개인이 쓴 기록이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물론 본인도 역사적 인물이고 그래서 사료가 된 사례죠. 조선의 명제상이었던 유성룡이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면서 외교와 인재 운용 등을 어떻게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반성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쓴 어떻게 보면 보고서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내용 중간에 덧붙인 유성룡 개인의 반성이나 느낀 점, 인물에 대한 감상 같은 걸 읽어보면 제 느낌으로는 살짝 수필 같기도 해요. 이게 읽다 보면 일단 그때 왕이 누구냐면 선조거든요. 왕은 도망갔지, 왜구는 몰려오지, 무관들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 천지지, 문관도 파벌 쫙쫙 갈라졌지, 외장이랑 교섭도 해야 되지, 백성들도 살펴야 되지. 가만 읽고 있으면 좀 불쌍해요. 이분이 재상 영의정이거든요. 영의정, 조정,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도채찰사, 말하자면 총사령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 우리 편 대장이었던 거죠. 이렇게 전란 한가운데서 총책임자로서 고군분투한 내용을 나중에 안동에 내려가서 쓴 책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건 메모를 했는지 어떻게 한 건지 진짜 임진왜란 직전부터 전쟁 내용까지 이 방대한 기록을 어떻게 다 한 거지 싶을 정도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사건도 사건인데 아무래도 대장이다 보니까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인물이 어마무시하게 등장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이 여기 진짜 많이 나와요. 이항복, 이덕형, 김시민, 곽재우, 사명대사 유정, 권율 친절하게 각주로 다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읽어보면 좋아요. 그리고 특히 비중이 높은 인물이 바로 당연히 이순신 장군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을 찬고하는 것도 유성룡이에요. 그래서 저는 징비록과 난중일기는 세트로 읽으면 좋다고 항상 우기는 편입니다. 징비록은 사건도 시간순으로 짧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서술하면서 인물에 대한 평도 당시의 파벌, 정치에는 당파가 있잖아요. 그런 거 최대한 배제하고 담백하게 서술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래서 명제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건과 인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도 그 사이에 있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나 이제 조선 측의 실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과거로부터 배운다는 건 그런 거겠죠. 이렇게 기록하고 복기하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 끔찍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태도를 배우기 위해 징비록이 요즘 읽기 딱 좋은 역사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임진왜란은 워낙 유명하고 내용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영화도 드라마도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징비록이 그 임진왜란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국보로까지 지정된 만큼 미디어를 보고 관심이 생겼다면 이거 한 권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지금 제 손에 없고 이북인데요. 박시백 화백의 35년입니다. 35년이 무슨 기간이겠어요? 바로 조선 지나서 일제강점기입니다. 방금 징비록에서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바로 또 쳐들어왔어요. 이 책은 밀리의 서재에 있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박시백 화백하면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도 유명하잖아요. 최근에 박시백의 고려사도 나왔더라고요. 사실 만화로 읽는 것도 괜찮아요.
역사책이 진짜 사실 소설도 사포 없는 건 매한가지인데 똑같이 글자가 많아도 이게 픽션이 아니라서 잘 안 읽힐 수 있잖아요. 글자가 많은 게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런 만화도 좋습니다. 저도 어릴 때 세계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학습 만화였거든요. 물론 나중에 막 오류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만 읽은 건 아니니까. 역사책도 기왕이면 같은 내용도 하나 말고 좀 여러 권 읽는 게 좋아요. 필자마다 주목하는 점도 조금씩 다르고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35년이 생각보다 엄청 자세합니다. 무려 7권인데 35년이니까 한 권에 5년씩 할당해서 그 5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잘 정리를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당연히 만화라서 정말 읽기 편합니다. 그리고 각 챕터 표지 첫 장에 해당 연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같이 병렬해서 표기해주고 있어요. 일제강점기가 지구 표면에서 우리나라랑 일본만 뚝 떼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계 정세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제국주의 일본과 식민지가 되어버린 우리나라.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만의 근현대사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동아시아를 벗어나서 세계사랑 부닥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 최악의 방향으로 스타트를 끌고 말았죠. 그래서 당시의 세계사 내용도 조금씩 나옵니다. 책의 중간중간에 도표도 있고 사진 자료도 있고 해서 좋고 부록에 또 연표도 있고 주요 선언서 본문도 실려있고 인명사전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읽고 베이스로 해서 참고문헌에 이어서 읽을 만한 책들이 실려있으니까 더 알고 싶은 분은 그렇게 확장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고문헌에 예상대로 교과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는 교과서가 좋았죠. 저는 그랬어요. 35년에 2권에 이제 만세운동이 등장합니다. 2권이 1916년부터 1920년까지 분량이니까 1919, 1919년 3월 1일이잖아요. 이게 글자로 읽어도 슬프고 벅차오르고 분통 터지는데 만화로 보니까 그림이잖아요. 좀 더 감정이 막 푹 받쳐요. 일본 헌병들이 마구잡이로 총을 쏘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 조상님들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슬프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만세운동에 대한 작가의 설명에 처음으로 확인된 전국적인 반일 독립 의지, 단결된 스스로의 힘에 대한 놀라움, 이심전심으로 사람들은 이런 날이 다시 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한 목숨 바쳐서라도 이 기회에 기어코 독립을 이뤄야 한다고 여긴 것이리라. 106년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먼 과거가 아니거든요. 먼 조상님도 아니거든요. 책이 밀리의 서재에 PDF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쭉쭉 스크롤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역사니까 일제강점기가 영 낯선 분들은 만화로 먼저 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책은 현대사, 유시민 작가의 나의 한국 현대사입니다. 나의 한국 현대사니까 철저하게 개인의 시각으로 본 현대사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1959년에 태어나셨대요. 6.25 전쟁이 1950년에 시작이 됐지만 실제로 휴전이 된 거는 1953년이니까 전쟁 끝나고 불과 6년 후에 태어나셨네요. 사실상 현대 대한민국을 거의 다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2014년까지 55년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25년이니까 그럼 이 책이 벌써 11년 전 책이에요? 무려 여기 쓰인 55년의 기록에 5분의 1이 더 추가가 됐네요. 이게 미디어에 출연한 작가의 목소리랑 말투를 아니까 읽을 때 문장에서 음성 지원이 된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작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현대사의 장면들을 특유의 노련한 글쓰기로 엮어낸 책인데 비단 이 책뿐만이 아니고 현대사 책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미 현대사를 살고 있고 제 또래보다 이제 위로 올라가면 불과 부모님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째로 아우를 수 있는데 이미 보고 들은 걸로 아는 게 많잖아요. 처음부터 백지 상태로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퍼즐 조각을 이미 손에 다 쥐고 있고 정리된 걸 보면서 퍼즐을 짜맞추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마지막 책은 한국사와 관련된 책은 아닙니다. 바로 그 유명한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인데 끄지 마세요. 뒤로 가기 누르지 마세요. 노마드처럼 무턱대고 인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의 한국 현대사 에필로그 첫 장에 역사란 무엇인가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어요. 역사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지도 않으며 전투를 벌이지도 않는다.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소유하고 싸우는 것은 오히려 인간, 즉 현실에 살아있는 인간이다. 그리고 또 유명한 말이 있죠. 훗날 인용하는데 잘못 인용했다고 노마드처럼 추방당하는 그거.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게 첫 번째 챕터인 역사가와 그의 사실 파트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이게 풀버전이에요. 역사가의 역할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역사가는 아니니까 저는 이 책으로 역사를 대하는 태도, 역사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이 책은 뭐 고전이고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이미 읽으셨겠지만 괜찮으니까 추천드립니다. 현대사에 있어서 이미 충분한 정보, 기사들이 인터넷 세계를 엄청나게 떠돌고 있잖아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정보 선별은 생각보다 정말 과정이 까다로워요. 뉴스조차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인데 책은 그 과정을 이미 한 차례 해주잖아요. 물론 그것도 전부 믿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정확도는 올라가죠. 여기까지는 평범하게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역사책은 어떨까요? 조금 오래된 역사는 시간이 흘러서 많이 검증되고 어느 정도 내용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책을 몇 권 읽으면 파악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현대사는 아직 쌓이는 중입니다. 어느 나라든 안 그런 나라가 없겠지만 우리나라 현대사도 참 굴곡이 많잖아요. 역사는 진행 중이고 판단할 재료는 정확도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정제된 책을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뭐 그런 뻔한 결론입니다. 요즘 또 현대사에 대한 신간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서점 가면 역사 신간 매대 한 번쯤 둘러보면 번지는 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꼭 어떤 시대를 전부 아우르고 뭐 조선 전체, 고려 전체 그런 광범위한 것만이 역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한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사물에 대한 책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은 책이 있을 수도 있고 판단 재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니까요. 역사를 행하는 것도 인간, 받아들이는 것도 인간.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가? 사실 저 고구려도 좋아하고 백제도 좋아하고 신라도 할 얘기 진짜 많고 가야도 좋아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은 모처럼 3.1절이라서 그래도 좀 관련해서 생각해볼 만한 책들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이라고 했는데 과연 가벼운가요? 35년은 만화책이라서 좀 가벼운 것 같은데 뭐. 네. 가볍다고 하니까 최근에 정세랑 작가의 설자원 시리즈 신간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전 책도 아직 못 읽어봐서 궁금해갖고 일단 사은품인 티저북만 받아서 읽어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설자원 시리즈 배경이 또 신라거든요. 나중에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하면은 파친코도 있죠, 소설. 또 이상의 신화 소설들, 윤동주 시집도 있고요. 간접 체험에 있어서 문학만큼 좋은 게 또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추천할 게 문학 쪽으로 엄청 많았네요. 괜히 역사책으로 잡았나? 어쨌든 3.1절의 역사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즐거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